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2050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 지수는 간신히 690선 이탈을 면했습니다. 올 초 이후 줄곧 한국 증시를 사들이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또 세계적인 지수 산출 기관인 MSCI가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증시 비중을 줄이는 것도 악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은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시장 대응법 잠시 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받는데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식골 김태경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박스쿨의 주식골 김태경입니다. 자, 오늘 또 양시장이 눌려주면서 또 오늘 또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대박스쿨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드렸던 종목들, 어제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서 사실 이 대박스쿨만 여러분들 보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양시장이 좀 하락이 나와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악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기업의 실적이 안 좋네, 그다음에 미중 무역이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시장 자체가 좀 이제 많이 안 좋고 특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좀 우리가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지라인대가 어느 선까지는 좀 지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예상했지만 오늘 또 그 선들을 좀 이탈해주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면서 증시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월 증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 3년간의 증시를 봤을 때 2016년, 17년, 18년의 5월 증시를 보시면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거든요. 그냥 횡보하든지 살짝 하락하든지 아니면 살짝 올랐다가 살짝 떨어지든지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증시 자체가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시장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좀 이제 악재 부분들이 좀 터져주면서 이 수출에 대한 우리 경제는 또 수출이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막혀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좀 둔화가 됐다, 침체가 됐다,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재가 나왔고 이미 시장이 눌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화를 낸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장에서는요 화를 낸다거나 낙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증시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종목들 다 상승이 나왔고 여러분들 수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강의 목차를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미중 무역 분쟁의 우려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좀 둔화로 나와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원달러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안 좋게 나와주면서 미증시가 어저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증시 이슈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른 매매를 또 진행해야 된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계속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매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오전장에 10분 동안 막 매매해가지고 수익 보고 그런 매매가 아니라 하루 또는 이틀 동안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빠른 매매는. 그래서 하루 또는 이틀간의 거래를 좀 매매를 하면서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길게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빠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대박스쿨에서 첫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에서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발효를 시켰죠. 적용은 2주에서 4주 뒤에 중국에서 출발하는 선박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적용 안 됐죠. 적용이 된다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제 3,250억 원 달러의 관세가 부과가 되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인데, 이 결정을 이제 6월 1일 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일주일 동안 시간이 남아있지만 그 일주일 동안 또 이제 그 가시방석이라는 거겠죠. 이게 또 이제 우려감, 또 그다음에 또 뭐 기대감 이러면서 또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되면은 그런 시장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도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빠른 매매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좀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국내 증시 이슈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나와준다. 요 부분들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국내 증시에 지금 현재 안 좋은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시아나 이제 금호에서 아시아나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그때 이제 막 거론이 됐었죠. 그래서 더 좋은 서비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매각을 할 건데 매각 규모 자체가 한 1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현금으로 이제 살려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언급됐던 기업들이 뭐 SK, 거대 회사들, 그 다음에 지금은 또 뭐 애경산업이란 이야기가 또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괜찮게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조금 눌려주다가 지금 뭐 누가 인수하네 마네 뭐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시아나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일단은 뭐 아시아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IDT든 아시아나 항공이든 자,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때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이때가 이제 금호에서 이제 매각을 한다, 지분을 매각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SK네, 뭐네, 뭐 애경산업이네, 뭐 이러다가 쌍봉을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때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엄청난 이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제 같이 올라갔던 항공주들이 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갔었죠. 그때 이제 조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지배 구조가 좀 바뀌어주면서 이게 좀 이제 자금이 좀 돌아가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배당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이유로 좀 올라갔었는데 올라갔던 시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락이 됐는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직 일단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질질 끄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윗구간에서 기대감으로 매매 수술을 했던 분들은 지금 엄청난 또 하락을 맞고 있는 또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락도 뭐 그냥 20%가 아니라 뭐 30, 40% 정도의 하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좀 그렇게 좋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항공주 중에서 또 이제 가장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나 항공이 또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와주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묶여 있고 또 이런 수급들이 또 다른 데로 또 흘러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두 번째로 이제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좀 하락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여기 좀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전쟁을 진행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랑 또 많은 연관이 있는 또 기업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도 또 엄청난 또 기업이기 때문에 이 화웨이 제재를 딱 가했다고 했을 때 영업적인 손실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어저께도 물론이고요. 오늘도 하락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대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와 관련되어 있는 대표 종목 바로 삼지전자라는 종목인데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이때 뭐 화웨이가 뭐 어식이 되고 뭐 저렇게 되고 화웨이에 뭐 핸드폰이 뭐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때부터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뭐 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나와주니까 한번 음봉으로 나왔다가 제재를 할 거라는 그 불안감이 커지면서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엄청나게 눌려버리는 시장이 나왔거든요. 어제. 그러고 나서 오늘도 양봉은 나왔지만 양봉이지만 지금 현재 어제 종가와 오늘 종가가 좀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지금 하락으로 좀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도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들 어제 특히 기관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과 좀 연관이 있는 또 화웨이와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은 또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모습들 아무래도 싼 가격에서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물론 화웨이에 대한 뭐 부분들이 제재로 이어지지 않고 뭐 좀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 흐름이지만 그래도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종목이 급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 대한 악재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들이 부정적으로 좀 이 시장을 좀 대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좋아하는 제약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주들 특히 시총 상위에 있는 제약주들이 지금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인보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코오롱 그 티슈진 이 두 종목이 엄청난 급락이 나와주면서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다가 뭐 이제 뭐 그 인보사 물질이 좀 다른 물질이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좀 나와주었었죠. 그리고 뭐 이제 미국에서 판매 허가도 취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더 급락이 나왔고 뭐 최근에는 조금 반등이 나가긴 했지만 그 반등 자체가 판매가 허가가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잠깐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제약주들이 막 다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을 또 볼게요. 자,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그 대표하는 또 이제 종목 중에도 하나인데 일단은 지금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전에 좀 상승이 나오긴 했었어요. 2018년도 초반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을 당시에 이 대화제약도 같이 덩달아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8년도 중반에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그 9월이랑 10월 달 요쯤에 한번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반등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10월 달 아시겠지만 하락한 시장에서도 피해가지 못했고요. 하락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올 초에 잠깐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대화제약 부분이 이제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고점을 만들어주고 이때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5월 달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잠깐 지지를 받아주나 싶더니 어제 조금 눌렸다가 오늘은 이 지지라인대를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거기다가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 거래량이 이 3거래일보다 좀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4거래일 전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 날보다도 월요일 날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라인대를 좀 이탈했다는 게 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 이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최저점이거든요. 오늘이. 최저점이고 계속적으로 5월 달에 최저점을 만들었다가 최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아마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이 제약주들의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뭐가 빠져요? 코스닥 지수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특히 제약주들은 코스닥에서의 시총을 좀 절대적으로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약주들이. 근데 제약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돼요? 쭉쭉 빠져버리게 됩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코스피 시장과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어저께 이제 700선을 이탈을 했죠. 사실 700선은 좀 지지를 받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700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아예 갭으로 하락을 했다가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쭉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막판에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조금 살짝 올려놨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조금 더 몸통이 짧죠. 도지형 캔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개파락이 나왔었지만 이 갭을 좀 메꿔주는 흐름들 그리고 지지라인대를 살짝 걸쳐주는 그러니까 타고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약주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눌려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하방으로 조정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 지금 요즘 시장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매매를 진행해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기법을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는 밑꼬리 한다 기법과 두 번째는 3분봉 역배열 기법이에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밑꼬리 한다 기법은 오전에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전에 진행을 한다는 것은 당일 매매를 좀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3분봉 역배열 기법 같은 경우는 오후에 진행을 하는데 이 오후에 진행을 왜 합니까? 종가 매매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두 종목 매매를 해서 우리가 첫째 날에는 밑꼬리 한다 기법을 통해서 당일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한 3시쯤에 종가 매매를 하고 그럼 하나 수익 보죠. 그럼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종가 매매한 거 내일 시초가에서 수익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밑꼬리 한다 기법을 통해서 당일 매매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 한 종목이지만 둘째 날부터는 두 종목씩 수익을 보면서 매매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럼 과연 이 기법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이 대박스쿨에서 드렸던 종목들이 상승했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박스쿨만 보신다 하더라도 이 안 좋은 시장 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밑꼬리 한다 기법과 3분봉 역배열 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와 엊그제 다 설명해 드렸어요. 한 번씩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따로 설명해 드리진 않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이 기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저 방송 처음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따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이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스맥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스맥이라는 종목을 좀 보실 텐데요. 자, 스맥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하게 좀 한 번 더 올라왔었죠. 오늘 한 10% 정도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일봉상 어떤 선의 지지를 받습니까? 121선의 지지를 받는과 동시에 지지라인대의 지지를 받아요. 그럼 이게 무엇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밑꼬리 단타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냥 일봉상을 딱 보다가 밑꼬리 지금 현재 지지라인대 잡아주네. 밑꼬리 단타 기법이다. 그럼 어디서 매수한다? 분봉상, 3분봉상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한다. 자, 그런데 지금 3분봉상에 딱 보니까 오전장에 눌렸다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밑꼬리를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3분봉상 역별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3분봉 역별상에서는 어디서 매수하라?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여기에서 우리는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매수해놓고 1시간 정도만 기다리시면 바로 10% 급등이 나와주면서 수익 구간 나오죠. 간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기법을 따로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접목시켰을 때는 더 정확한 수익률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저께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일봉상에서 스맥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 단타 기법이 적용이 되고 3분봉상 매수 타점을 딱 보려고 했더니 3분봉상 역별이다. 근데 역별인데 20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준다. 오케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이 횡보를 쭉 하다가 1시간 동안 쭉 하다가 바로 이제 10%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또 오늘 10%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당일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이 스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대박스쿨에서 보라고 했던 업종 바로 로봇 관련주인데 로보티즈라는 종목이에요.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늘 휴림 로봇이라든지 로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법을 통해서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을 볼게요. 오늘 거래량 급등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지금 이제 최근에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다가 오늘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종목이 한번 반등이 났었거든요. 자, 근데 이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더니 밑꼬리 단타 기법에 적용이 되네요. 지지라인 때에 밑꼬리 잡아주네요. 자, 그럼 어디서 매수한다? 3분봉상으로 딱 왔더니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죠. 스맥이랑 똑같죠. 오전장에 잠시 한번 눌려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3분봉상 역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여기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여기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좀 1시간 정도만 기다리시면 어떻게 돼요? 종목이 반등이 나왔다가 잠깐 눌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아니죠. 하지만 종목이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단기 평에서 지지받아 주니까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맥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오전에 매수해서 당일 매매할 수 있었고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우리가 오전에 매수해서 당일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제가 이 이틀 동안 말씀드렸던 이 기법만 가지고도요. 오늘 충분히 2종목 정도는 그냥 깔끔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기술적 분석으로 지금 시장은 대응하셔야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슈가 아니라 테마가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 저 종목을 매수로 해서 당일 매매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세 번째 종목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인디에프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인디에프라는 종목을 딱 봤는데, 자, 오늘 캔들의 흐름 어떻습니까? 오늘 캔들의 흐름 좀 깔끔하게 나와주죠. 자, 근데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딱 5%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라고 좀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는 어제 종가 대비 5%고, 우리가 매수할 당시에서부터 상승했다고 한다면 8% 정도 나옵니다. 자, 일단 딱 봤을 때, 밑꼬리 단타 기법에 적용이 되네요. 밑꼬리가 딱 나와주면서 20, 60, 120선 지지라인 때 지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 20선의 지지를 딱 받아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던 장대 양봉의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아주기 때문에 정확한 지지라인 때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봉상에서 밑꼬리 단타 기법을 확인했다. 그럼 뭐다? 3분봉상으로 들어가서 매수할 타이밍을 잡는다. 자, 어떻게 돼요? 똑같이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눌렸다가 3분봉 역별이 나오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다가 20선 돌파, 지지받아주는 구간이 하루 종일 나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두 종목은 오전에 매수해서 바로 1시간 기다렸다 수익을 보는데 NDF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구간. 그러니까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수하는 구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인분들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오전에 회의도 해야 되고요. 뭐 어떻게 해서 매수를 잘 못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3분봉 역별 기법이 뜨는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당일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밑꼬리 단타 기법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니까 3시부터 어떻게 됩니까? 3시부터 갑자기 반등이 나오면서 5%에서 마감을 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매수가 여기서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7%에서 8% 정도의 당일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오늘 당장 매도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왜? 딱 보시게 되면,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얼마 전에 있던 장대 양봉의 중간값에 지지받았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바로 주포들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왜 주포들 평단가느냐? 주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값이 평단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평단가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120선 저항을 받고요.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온다? 예전에 저항을 받았던 2,680원 또는 2,69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뭐예요? 2,700원 돌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디에프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 못했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두 가지 기법만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인디에프가 로보티즈가 스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종목인지 몰라도 돼요. 왜? 우리가 뭐 이제 돈 벌 때 만약에 뭐 인디에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뭐 인출할 때 뭐 금태가 둘러서 나오나요? 아니면 인디에프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매매해서 수익 보면은 뭐 돈이 찢어져서 나오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돈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어차피 차익 실현장이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 이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좀 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SFA 반도체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4월 달부터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5월 달 증시가 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다르게 흘러갔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을 우리가 오늘 매매를 해서 조금 더 수익 보면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이 시초가를 형성하고 나서 눌렸는데 지지라인 때 어디 잡아요? 밑꼬리 지지라인 때 잡아요.
5월달 지지라인 때,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 때죠. 여기서 밑꼬리 딱 나와주니까 지지라인 때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3분봉상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똑같죠? 오전에 역별이 나왔다가 20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구간,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어디예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인디에프를 제외하고 스맥, 로보티즈, 이 SF 반도체가 매수 구간이 언제 나와요? 10시 전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그렇게 바쁘다 하더라도 9시는 건너뛰고 10시부터 우리가 종목들을 째려보고 있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시부터 진행이 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그 하루 종일 계속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막판까지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오늘 당일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나와주죠. 하지만 SFA 반도체 오늘 밑꼬리 달면서 밑꼬리에서 뭐예요?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오케이,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7%, 8%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을 전 매도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도 한번 수익 실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YJM 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YJM 게임즈라는 종목이 예전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또 이번 연도 초부터 좀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쭉 반등이 나오다가 4월달 중순부터 그냥 밑으로 빠지는 종목입니다. 지금 추세선을 그어놓고 보면은 그냥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해서 뭐 다음 날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정확하게 당일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디서 매수가 가능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딱 봤는데 밑꼬리도 없고, 그죠? 밑꼬리도 아주 짧게 있고요. 어저께 또 음봉이 또 꽉 찬 음봉이 나와주면서 이걸 우리가 매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의아한 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진행이 된다? 똑같이 오전에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왔다가 이 지역에서 20선을 돌파해서 지받아준 구간 어디예요? 9시 50분, 그 다음에 10시, 이쪽 전후로 또 매수가가 또 우리가 나오죠. 매수 타이밍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다. 이때는 이제 바로 한 10분, 20분만 기다리시면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YGN 게임즈 같은 경우에. 그래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수익 실현하고 나서 한번 또 눌려주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YGN 게임즈 또 매도를 못했는데요. YGN 게임즈 막판에 매수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왜? 마지막에도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와주면서 20선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아준 구간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 YJN 게임즈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YJN 게임즈,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 인디에프, 로보티즈, 스맥, 이 모든 종목들이 오늘 매수해서 오늘 수익 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장중에 모든 종목들이 거의 하락을 하면서 지금 그때 확인해 보니까 장중에 최고 1,800종목 이상의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당일 매매를 할 수 있었다. 근데 물론 시간대가 똑같았기 때문에 뭐 이 5종목을 다 매매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5종목뿐만 아니라 이 5종목 중에 하나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또 수익을 보는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당일 매매할 수 있었던 종목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것이 진짜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방송을 꾸준하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렸던 종목들 다 올라갔던 거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아모 그린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뭐 전파기지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틀 동안 또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번 주는 못 보셨다 하더라도 이번 주만 여러분들 이 대박 스쿨만 보셨다 하더라도요, 이번 주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이틀 연속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대박 스쿨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이 무료 온라인 강연에 들어오시면은 또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 종목 또 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참여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매매법 다시 한번 복습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 밑꼬리 단타 기법과 3분봉 역배열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장에서는 이러한 기법으로 종목을 잘 공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앞서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508님의 문자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K사인 매수가 1,730원, 비중 30%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K사인을 딱 보는 순간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리를 좀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1,730원으로 조금 높아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 갭 상승을 빡 했습니다. 오늘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쭉 눌렸거든요. 자, 근데 이 중간에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가 오늘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갭 상승 이후에 쭉 빠져버렸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락을 지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60선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 지지는 금방 무너질 것이고 또 하락이 나와주면서 하락 지속 추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같은 경우에도 30%여서 그렇게 많은 비중은 또 아니고 또 그렇게 적은 비중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매도하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월요일날 반매도하고 화요일날 또 종목 추이 보다가 또 다시 정리해주는 모습들, 그러니까 좀 분할 매도를 좀 진행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사인은 아쉽지만 다음 주부터는 분할 매도로 차차 정리해 나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709님의 문자입니다. 헬릭스미스 매수가 24만 2천 원, 비중 30%입니다. 공매도도 심하고 매일 빠지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손실폭이 꽤 큰 상태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뭐 헬릭스미스를 좀 이제 보면은 일단은 조금 이제 지금 현재의 주가랑 그 다음에 매수가랑 폭 자체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률도 좀 크게 나올 것 같아서 좀 이제 한숨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했던 구간이 24만 2천 원이에요. 한 요쪽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살짝 5월 달에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왔던 만큼 빠지고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나와주는 거의 뭐 마이너스 한 15% 정도? 단기간에 마이너스 15% 정도의 손실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또 이제 저가의 종목이 아니라 상당히 고가의 종목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좀 15%여도 손실 금액이 좀 크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쭉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고점 찍고 쭉 빠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20만 원까지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 종목이라. 자, 그러니까 매수가 24만 원이 아니라 지금 때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24만 원 이상에서 매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또 비중도 30%의 비중이에요. 그래서 또 추가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요. 근데 또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 올라가겠지만 지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 날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전량 정리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은 일단 비중을 조금 10% 정도 줄이고 반등이 나왔을 때 뭐 수익을 좀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보합권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흐름으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헬릭스미스 20만 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하셨는데요. 정말 요즘 상담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보면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 따라서 같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많이 하락이 나오고 또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의 흐름을 맞춰서 또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은 이슈랑 테마를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분석을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당일 매매로 진행하셔야 된다. 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리드라는 종목인데 리드라는 종목이 오늘 20%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딱 그 마감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종목은 눌렸다가 올라오고 올라가는 종목은 눌리는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자, 리드라는 종목 볼게요. 리드라는 종목 딱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한번 반등이 좀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횡보하다가 5월달부터 쭉 빠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60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밑꼬리 단타 기법에 딱 포착이 됩니다. 자, 그럼 딱 포착이 됐을 때 뭡니까? 3분 봉상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죠. 3분 봉상에 딱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딱 어떻게 됩니까? 오전에 딱 3분봉 역별 기법, 딱 역별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20선 돌파 이후에 20선 지지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9시 30분쯤에 나와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진행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2시간 좀 기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반등이 팍 나와주고 어디서 매도해요? 다시 한 번 더 눌려줬다가 20선 지지 받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완전 윗구간 20% 이상에서 마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기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이틀 동안 드렸던 종목도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날 꼭 수익을 보고 싶습니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대박스쿨 글자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굴 확인하시고 하단에 반짝이는 버튼, 방송 보기 버튼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2350님의 문자입니다. TK케미칼 3,075원에 20%입니다.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 좀 매수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법을 알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보고 나오셨을 종목입니다. 하지만 제 기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매수가가 3,075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2,845원입니다.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근데 비중 자체가 20%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자,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 구간이 언제 나왔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당일 매매로. 자,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월요일은 20일이죠. 자, 20일 날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일 날 어떻게 됐어요? 이 19일 날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와주면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와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20일 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한 8%에서 9%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3분봉 역별 기법에 적용이 되는 구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사서 수익을 보고 나오셨을 되는 종목인데 아마 제 기법을 좀 모르셔가지고 지금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T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오늘 20선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날 한번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한번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크게 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 또는 보합권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대응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K케미칼은 3,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겠다는 마음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841님의 문자입니다. BH 21,100원 매수가입니다. 꼭 좀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비중은 보내주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일단 매수가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BH라는 종목을 딱 보시는 순간 좀 한숨이 나오는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BH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고점 놀이를 하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다 한 번 더 가겠다라고 우리가 예상했었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제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번 연도 초반에 조금 횡보를 하다가 2월 달부터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고점 놀이를 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계속 타고 움직이네? 지금 정배열로 만들어줬네? 한 번 더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때만 본다라고 했을 때 딱 주가가 여기까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죠. 게다가 이 121선까지 다 이탈하면서 쭉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가가 21,100원이에요. 상당히 높거든요. 21,100원이어가지고 사실 21,100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 17,000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 매도를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만약 이 종목을 손절치라고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딱 보시면 지금 지지라인 때를 좀 지금의 주가가 어디에 저항라인 때냐면 예전에 이제 2018년도 후반에 저항을 받던 이 저항라인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항라인 때는 지지라인 때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지지를 받고 한번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죠? 자, 근데 반등이 나와도 어디까지 나오느냐? 18,500원까지밖에 저는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21선이 존재하는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횡보할 때 가장 강하게 지지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지지라인 때는 또 가장 강한 저항라인 때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항라인 때가 지지라인 때 바뀌고 지지라인 때가 저항라인 때 바뀌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1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을 또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증시 자체도 안 좋고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끝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종목들은요. 만약에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반매도 하시고요. 아니면 비중이 적다라고 한다면 전량 매도를 하신 다음에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손실률 충분히 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H는 18,5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면 반매도 하시고 비중이 적다면 전량 매도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628님의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52,000원 30% 매수했는데 자꾸 하락해서 걱정입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네요. 도와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일진머티리얼즈도 매수가를 듣고 주가를 확인했을 때 또 한숨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비중이 30%여서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렇게 적지도 않은 비중이에요. 자,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일진머티리얼즈 어떤 업종인지 어떤 테마가 있는지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수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다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1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눌리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저항, 여기서도 저항, 그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저항. 자, 근데 최근에 5월달에 들으면서 거의 수직하락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안 좋은 흐름, 상당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매수를 했던 이 5만원 구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올 만한 종목이에요. 다만 그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다. 1년 이상을 보셔야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일진머티리얼즈의 매수가가 매수가가 아니라 주가가 현재 이쪽에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2017년도, 2018년도 반등이 나왔다가 횡보를 하면서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 여기서 지지, 여기서 지지 받았던 구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지를 받고 6만 원까지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지라인 때를 지금 딱 도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딱 도착하고 나서 그래도 양봉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시점이니까 뭐예요? 이쪽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겠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바로 수익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 6개월 또는 1년, 이 6개월에서 1년 사이 동안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횡보하다가 또 올랐다 눌렸다를 반복하면서 갈 흐름입니다. 물론 지금 이 테마 자체가 나중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각광을 또 받을 만한 테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져가시는 흐름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 또 오래 끌고 가면은 또 종목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비중, 남아있는 현금으로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으로 빠른 매매를 진행하시고 이 종목은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가 매수가 5만 원까지 오려면 1년 이상은 좀 보유를 하셔야겠다. 긴 호흡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248님의 문자입니다. 사이맥스 매수 1200원 10% 진단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일단은 뭐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1,200원,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부터 그냥 계속 횡보를 좀 하다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으신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져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비중 자체가 10%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적은 물량으로 좀 들고 가시는 매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수하고 나서 그냥 계속 좀 횡보를 하다가 60선을 좀 타고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종목이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밑꼬리를 지금 이제 어디로 잡아주고 있냐면 예전에 한번 지지받아주고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의 지지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지받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변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종목은 예전에 그 흐름들을 좀 따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이제 지지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번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해봤자 평단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10%만 대응하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아마 당장에는 뭐 10,000원을 돌파하진 않겠지만 다음 주 안에는 10,000원을 좀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다. 하지만 고수익률을 노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해버리시고 제가 이따가 드린 종목으로 매수하신다면 바로 고수익률 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쯤에는 반등이 10,000원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면 정리를 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다음 문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605님의 문자입니다. 남아산업 8,250원에 15% 꼭꼭 진단 부탁합니다. 열심히 시청할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뭐 열심히 시청하신다니까 또 이제 받으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가가 8,250원,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가가 7,780원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어제 또는 엊그제 이제 하락할 때 좀 매수를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할 때 좀 매수를 진행하면서 좀 이제 내려오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비중 자체가 15%로 상당히 안정적인 비중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눌렸다가 4월 달에 좀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눌렸는데 지지 라인대를 어디로 잡고 있어요? 4월 달 반등이 나왔던 이 가격대로 지지 라인대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올라왔다가 눌려주면서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3분봉 역별 기법이 초반에 나왔다가 눌렸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살짝 이탈을 했지만 이격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셔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현재 8,200원 라인대에서 강한 저항 라인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그냥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화산업까지 오늘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조만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시청자분들께 어떤 종목 소개하실 예정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좀 리드라는 종목을 보여드렸죠. 오늘도 이제 20% 이상 상승해서 마감했던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6가지의 종목들. 딱 보신다고 하더라도 딱 오전에 3분봉 역별 기법이 뜨고 나서 그날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딱 보여줍니다. 오늘같이 하락하는 시장, 오늘같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하는 시장에서도요. 충분히 반등이 나왔고 충분히 고수익률을 노릴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2종목씩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그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는 밑꼬리 센터 기법과 3분봉 역별 기법을 접목시키면 충분히 여러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잠깐 차트를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인데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밑꼬리가 나와주면서 밑꼬리 센터 기법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딱 매수가 진행이 됐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17% 반등이 나옵니다. 크게 반등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매도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이 밑꼬리 단타 기법과 3분봉 역별 기법이다. 근데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지금 끌어올리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제가 오늘 또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에 딱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 준비하시고 월요일날 또 매수하신다면 다음 주 또 성공 투자가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늦지 말고 참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대박스쿨 글자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 얼굴 먼저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버튼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